예, 오늘 또 하루 그 더운 날에 정말 뭐 선풍기 에어컨 밑에서 있지 않으면 참 더운 날씨였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뭐 유튜버도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그 구독자 많이 늘려주시고 또 구독 좀 눌리라고 우리 회원들한테 많이 음,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그 제가 회원 1만 명이 됐다 하고 서울 가서 이제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유튜브 표부들 뭐 유튜브 구독자 얼마 안 되는데 뭐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그 뭐라 하지 앞으로 담당해 주실 분이 아니 회장님 유튜브 구독자 좀 늘리세요 하면서 뭐 구독자 이만큼 뭐 밖에 못했어요 하면서 저거 일하길래 이제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좀 눌러주시고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 어제 제가 하면서 이제 신나게 놀다, 뭐 신나게 일하자, 뭐 신나게 뭐 한다 이게 이제 그 우리 조상들의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신바람 나게 그런 거. 우리가 그 바람에도 그러니까 바램이라는 말하고 바람 비슷하잖아요. 바람. 그 바람에게도 바랬다는 거거든요. 말을 분석해 바람에 미 인간한테 많은 것을 갖다 줬다고요. 그러니까 뭐 기후제 지내면 비가 오도록 바래잖아요. 바래면은 이제 그게 바람이 불고 나야 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비구 비구름을 누가 몰고 와요? 그 바람이 몰고 오잖아요. 그래서 바램과 바람이라는 것도 전혀 그 동떨어지는 어, 그 발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어를 보면은 이제 그 민족의 그 전통성 또 그 민족이 일관되게 한 가지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온 거냐 이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민족이 우수하다 뭐 우리 민족 좀 다르다 이런 표현을 쓴다면 좀 이제 전 세계인이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은 그 많은 세월 동안 문명이 오염을 안 받았는 말이에요. 그 오염이 안 받았다는 오염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문명의 발전을 계속 해가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이 들어와 또 발전하고 또 새로운 문명이 발전하고 이 발전 내가 엄청나게 이렇게 성장을 이루었다 하는 이러한 개념의 좋은 의미로도 돼요. 그러다 보면 언어가 다 달라져요. 뭐가 이 뭐라 그러죠? 이 체계가 조금 흐트러진다고 말이 안 맞는 게 조금씩. 이제 그것이 이제 언어로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신을 표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런데 그럼 그 하나님이라는 말의 위치 위 하늘에 계시나 이라잖아요. 그럼 그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뭔가 이렇게 일치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뿐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뿐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언어의 말과 의식 체계와 이게 일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말을 아직까지 가졌다는 것은 오염되지 않은 그러니까 일치성을 가졌다 하는 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5천년 아니라 뭐 지난 유관 1만 년 역사를 통해서도 많은 민족들이 또 많은 피가 섞였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단일 민족이다 하고 피가 왜 안 섞였습니까? 뭐 우리가 전 세계인이 다 피가 다 섞였죠. 그러면서도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러한 의식적 구조에서 어떤 일치성 그러니까 뭐냐 하나가 전체가 되고 전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그 이미지 브랜딩이죠 브랜딩 그런 이미지를 전 세계인에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게 참 가장 큰 자산이거든요.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오염되면은 일치성 그렇지만 자 언어가 만약에 조금씩 바뀌었다면은 이제 언어가 이렇잖아요. 그럼 신을 가시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신을 스카이라고 해야 되든지 또 이제 신을 하나라고 얘기를 표현하잖아요. 유일신이면. 그럼 그걸 퍼스트라고 하든지 아니면 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표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스카이, 갓, 뭐 원,
뭐 퍼스트 이게 전부 다 좀 다르게 표현이 된다면 이거는 뭐냐면 그 의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이 말 썼다가 또 다른 민족이 또 저 말 썼다가 이 말 썼다가 이렇게 섞여 가지고 이게 정체가 하나가 돼서 지금 이제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그 영역의 언어로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국 갔다가 미국 갔다가 이게 이제 글로벌. 그 처음에는 이제 뭐 그게 아프리카에서 이집트에서 예루살렘에서 아니면은 뭐 저 중동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뭐 어디 옛날에 그 뭡니까 그 수메르나 아니면은 뭐 바벨론 뭐 이래 가지고 로마 로마 전에 그리스 로마 뭐 이래서 다시 이제 그 프랑스 뭐 독일 그 문명에서 또 영국으로 건너가서 다시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게 이제 짬뽕이 돼서 이런 언어로 이렇게 달라진 것이 딱 연결된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신관이 하나님에 대한 유일 신관을 가진 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 뿐이에요. 어? 안 그렇습니까? 말이 그게 딱 그 증명을 하잖아요. 뭐 저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만은 뭐 말씀이 증언한다 했잖아요. 말씀이 증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많은 곳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아니 바람인 거 맞잖아요. 기도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먼저 오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느낄 수 있잖아요. 바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걸 믿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오고 난 뒤에 구름도 오고 이슬 구름 많은 것이 와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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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내려 달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비는 내리니까 레인이 되는 거예요. 레인이. 음? 근데 그게 의식을 그 의식을 가정하고 해보면요 전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엄청 많은 말이에요. 제가 이래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한테 빈다 이거예요. 하늘한테 사람이 하늘한테 빌 거 아닙니까? 비 내려 달라든지 아니면 뭘 해달라든지 멈추게 해달라든지 태양이 예를 들어서 가렸다든지 천재지변이 온다든지 그러면 하늘한테 빌 거 아니에요. 빌고 가시오 이랍니까? 하늘이야 이란다고요. 하늘이여 이란다니까요. 하늘이여 정말 제발 하늘이여 그게 할렐루야인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말 비슷하잖아요. 그건 저는 모르겠지만 어째 그게 할렐루야 하늘이여라는 말일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언어라는 것이 약간씩 변하거든요. 우리도 그걸 처음부터 하늘이여 했겠습니까? 하늘이야 그랬든지 하늘도 사실은 이게 구별하게 보지. 그게 하늘 하늘 이렇게 또 약간의 지금하고 이제 하자라는 개념은 비슷하지만은 그 뒤에 말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거든. 이게 이제 언어가 이제 야, 여, 우유 그러니까 열십자로 두 개로 딱 구별해 놨잖아요. 열십자로 딱 꺼 가지고 우로는 오, 좌측은 우측은 우, 아래측은 우 이렇게 딱. 근데 그걸 또 열십자 두 개를 또 이렇게 좌우로 옮기면은 좌우 상하로 옮기면은 그게 요, 여, 야, 유 이렇게 되잖아요. 딱 동서남북 해가지고 딱 잘라 가지고 그러니까 발음을 이렇게 딱 체계화 시켜 놨는 것이 이제 한글식 발음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됐을 거라면 다 이게 이게 이제 중심에 분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멘지, 아멘지, 우멘지, 어멘지 이게 이제 약간 약간 이게 중심. 그 옛날에는 이게 아래아라 그래가 점으로 된 발음도 있었거든. 그게 이제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될 때 발음이고 이제 아에서 이제 이게 이것도 딴 얘기인데 아에서 이게 탄식을 하든지 존경의 의미로서 우리가 바라보면 이게 이래 나온다고. 이게 엄마도 보고 싶어. 험해. 아이고 우리 험해. 넌 죽었으면 죽어가 답답. 엄해 안 가라고.
아이고 우리 어메. 그러면 이게 희자 발음이 나오잖아요. 허자. 그 존경입니다. 이제 존경 탄식하면 이게 하로 발전하거든. 위의 말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늘, 하나님 뭐 이런 용어라든지 우리가 엄마보다도 더 험해 이러다 보니 할머니도 이렇게 하자 발음으로 가잖아요. 그래도 더 엄마보다 또 더 위에니까 이렇게 하자 발음을 해서 우리가 할매 어린애들한테 그 가르쳐 보여줘. 그걸 그 말 아무리 가르쳐도 어린애들한테 말 가르치면 할매 할매 이란다고요. 할아버지 뭐 이래도 할매 이란다니까 어린애들은. 그게 다 옛날 원시어가 다 그렇다는 게 그것이 어린애를 가르친 것이 우리가 옛날에 어른돼도 그 말을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는 네. 그렇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이 아니라 한 3000년 전에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죠. 그 문명이 발전이 안 됐는데. 근데 어제 우리 제가 이제 저번 시골 갔다가 어머니가 이제 제가 청소하면서 그 뭐라 그래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책상 이렇게 조그마한 책상에서 4살부터 한문을 배웠는데 참 우리 할머니가 남겨준 유산이 저에게는 그게 유일하거든요. 그때 이제 4살 때 이제 5살 때 제가 하도 몸이 부실하러 태어나가 뭐 우리 할머니가 내 공부 시키면서 맨날 산삼 사주고 이제 인삼 이렇게 막 그냥 그 시골에서 그 인삼 사기가 얼마나 힘들었어. 그때 생삼인데 그래 그거 많이 먹였는데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제 공부를 시키면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보통 보면은 뭐 1년에 한 번씩이나 2번씩이나 뭐 친정이나 아니면 친척들의 무슨 조사나 경사는 잘 안 그러는데 뭐 누가 돌아가셨든지 하면 거기서 이제 밤을 새고 이제 가까운 뭐 산 너머에 이래서 밤을 새고 주로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은 그 가셨다가 참 멀어요. 그때 그거 뭐 얼마나 멀겠어요. 한 서너 시간은 넘게 걸어가 오셔야 될 건데 이제 아버님은 이제 거기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소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밤에 늦게라도 집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 산을 넘어서 그 어떻게 무서워서 그 내려오시면 여기 오면은 뭐 10시나 11시나 뭐 12시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아침에 그 죽을 끓여가 해줘야 되니까 그래 술을 한 잔 딱 드시고 이제 이래 온단 말이에요. 오면 내가 호롱불 켜놓고 그 조그만 애가 호롱불 켜놓고 거기서 한문을 쓰고 눈도 잘 안 보이. 그때 이제 밤에 뭐 11시 12시까지 제가 한문 공부를 하고 이제 이래 있어 뭐 문을 턱 열더만은 하루는 제 얼굴을 뻗쳐다 술이 한 잔 드시는 것 같아. 가만히 있더니 뭐 아무 말 아니 가만히 있더만 뭐 그, 들어오시던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 책상에 그때 그 조그만 문 앞에 그 입구 쪽에 있었거든. 제 안전벨 책상을 조그만 거 앉아 있는데 그걸 휙 뒤집어 어? 그래가지고 그 책상 그 뭡니까 그게 다 먹물 갈아놨는 게 막 책을 다 책상에 그 화선지 그때 화선지는 아닌데 그 뭐습니까 종이 그것도 비쌌거든요. 그 다베레가 글자 못 쓰게 만들었는데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책상이 아직까지 이제 어머니 집에 가니 그게 있는데 어머님이 그걸 가지고 내보고 아니 그 꼬물쟁이가 와가지고 저 책상 팔으라고 그러길래 막 팔아보려고 그랬더니만 막 책상 저거 뭐야 빼다지라 그러죠 이거 이제 그거 하나가 빠져가지고 막 안 가갔다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걸 왜 팔아? 내가 그거는 정말 그 집안의 유산이라고 안 팔고 그 집안인데 엄마 그거 잘 안 팔길 잘했다면서 큰일 날 뻔했다고 왜 팔아 하면서 내가 엄마를 뭐라고 그러면서 그거는 절대 팔면 안 된다고. 네? 그래도 되게 좀뭐 단단히 우리 어머님은 참 일자무식꾼이어서 그 별 관심이었거든.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때 그 책상을 또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때가 얼마입니까? 지금 55년도 뭐 한 50년 됐는데 이 책상에 그때 거먹게 이쪽 한쪽
이거 보여드릴까? 한쪽에는 이 보이지? 이 보이는 거 뭐? 한쪽에는 책상이 이거 뭡니까? 빠졌고 한쪽에는 저 책상 위에 보이서 보면 이제 이렇게 먹이 옛날 먹이 시커멓게 지고 어? 그, 그 뭐라 그러지 이제 아직까지도 그거 남아 있더라고 그 먹이 시커멓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근데 그 저 뼈다지 하나가 없어졌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물제가 안 가갔는데 아 뼈다지 하나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 이제 그 책상 옆에 거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 할머니 사진이 딱 있는 거야. 할머니 사진이. 근데 할머니가 그, 그 고물쇠 가져가 부으면 어쩔 겁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 사진이 이게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우리 이 할맛이 저 뭡니까? 제주도 가가 용바위 앞에서 말 타고 찍었더라고. 언제 찍었는지. 어? 그래가지고 참네 이거 할머니가 물려준 재산이다 싶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할머니가 물려준 재산이 참 있어요. 아, 제가 요번에 우리 할머니가 물려준 재산이 어떤 거냐면은 할머니가 새벽 4시만 되면은 혹 그냥 정한수를 떠놓고 그 저 우리 북쪽으로 쪽문이 나 있었거든요. 북쪽 쪽문으로 나 있어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쪽문으로 이렇게 바깥을 내다보면 북극성과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아지 그러니까 오성이죠. 북극 오성인데 그게 항상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이게 돼 있거든요. 새벽 4시만 되면 이제 어머님과 이제 정한수를 떠놓고 뒤 장독대 그 뒤에가 이제 장독대고 이제 그 방에서 항상 그 뒤쪽을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뭐 외우는 얘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하나는 그는 항상 정할 때고 이게 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다는 말이 이제 비를 온다는 비 내려주소서 이것도 비는 거죠. 비자 말이 들죠. 비가 내리는 게 그걸 이제 이런 것도 빈다잖아요. 손을 이렇게 이것도 이제 비니까 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빌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빌면서 이제 이렇게 항상 이제 그 정한수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 이제 깨잖아요. 깨면 이제 조그마한 어린애가 깨면 오줌을 넣어야 되니까 그 깰 때 이제 오줌이 더럽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나와가 이제 그 당시는 뭐 없잖아요. 바깥에 마당에 나와가 이제 오줌 누고 이렇게 하늘 보면 그때 이제 이게 북극성과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아가 이렇게 돌거든요. 그러니까 초저녁에 보는 거와 저녁에 보는 거와 뭐 새벽에 보는 거 다 달라요. 항상 저는 이제 이걸 어렸을 때부터 다 그게 뭔지 알고 있잖아요. 이제 항상 보니까 그래서 뭐 어, 이제 그걸 보는데 항상 그쪽을 이제 보고 비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에너지 뭐 이런 걸 하면서 또 물에 대해서 제가 한 10년 미쳐가지고 물 개발도 한다고 젊었을 때 엄청 쫓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냐면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이 이치를 어느 정도 할머니가 하는 걸 보고 곰곰이 이제 젊은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 보는 게 그래서 보면 항상 북쪽을 보고 그랬다. 그럼 그 왜 그랬을까? 할머니도 뭐 배워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뭐 수천 년 그렇게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나름대로 이런 경험 때문에 이랬구나. 그런데 그것이 말로 안 전해워서 이치적으로 안 전해워서 그냥 우리 조상도 이치는 몰랐지만은 그냥 그렇게 하니까 제일 잘 돼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수만 년 동안. 예. 뭐 뭔가 하니까 축적돼서 뭔가 모르게 그게 축적된 게 그게 문화거든요. 이유는 알고 또 이치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니까 그게 제일 잘 된 거를 따라가 하게끔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이제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학문을 하면서 이제 그걸 유출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뭐든지 그 이치를 따지잖아요. 끼워 맞춰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뭐 그 이치를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하는 행동이 바르다는 것을. 그게 제가 하는 효고 할머니가 저한테 가르쳐 준 만큼 제가 할머니한테 대접해야 되는 이치다 생각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제 이렇더라고요. 우리 북방부에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이렇게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이렇게 모든 에너지가 하늘로 가서 다시 북반구의 블랙홀처럼 이렇게 축이 이렇게 돌면 블랙홀처럼 이렇게 다시 들어가게 돼 있다고. 지구 중심으로.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이 하늘에 우리가 에너지가 하늘로 이렇게 하면 북반구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상들은 이제 그게 이제 그 북극성을 보니까 이제 북쪽에 있으니까 이제 그쪽을 봤겠지만은 사실 북극성의 신의 북극성을 자꾸 뭐 북두칠성이다, 북극성이다, 뭐 카시오페아, 북극 오성을 사실 그 북극 오성이거든요. 근데 뭐 이건까지는 제가 뭐 아직까지 그런 관계는 아닌데 하여튼 우리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칠성을 먼저 하기 전에 오성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첫 번째가 먼저잖아요. 그럼 그 다음 게 사람 손이 5개인데 오진법이 또 했잖아요. 그럼 오진법일 때 뭐를 그러면 인간이 뭐를 더 상징을 하겠어요? 해와 달 1개니까 그건 또 인간이 보면 좀 신기하지만 그 다음에 5개를 먼저 섬긴다니까요. 이치사. 그죠? 그 다음에 또 발전하면 또 칠성을 섬기게 돼요. 그게 실제로는 크신 카시오페라고 제가 얘기한 건 이게 W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더 먼저 인간이 내 문명에서 섬기는 존재가 된다 이거거든. 그까지는 얘기가 곤란하니까 지나가고 어쨌든 그게 문명사의 발전인데 근데 할머니가 북극에서 이래 보면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북쪽으로 가는 에너지를 당겨야 되잖아요. 내가 바람을 한다는 것은 바람이 글로 가고 있는 바람을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 내려오는 것은 새벽이 제일 낫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어저께.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아무리 내가 이걸 당기는데 그쪽으로 가고 있는 에너지를 이쪽으로 바람으로 당기는 바람을 당기는데 그냥 당기면 이게 오겠습니까? 그냥 일한다고 잘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빌어야 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의 에너지로 해서 여기 전기장을 만들어야 전기장의 에너지에 의해서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안 그럴까? 이치상 안 그렇겠어요? 그죠? 왜냐면 여기 자정이 생겨야 여기 있는 게 모여지거든요. 붙어지거든요. 그럼 이 이름이 또 없어져 버린다고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것을 물에다가 염력으로, 그 물은 그걸 잠시나마 예를 들어서 스테이킹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뭐 스테이킹 이제 버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랬다가 실컷 해놓고 일하러 가보면 없어져 버리면 만방 기도가 돌아오면 탑을 대풀 수 있대. 물론 그거하고 좀 다른데 기도라는 건 정신적으로 참 그래서 영적 그런 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거로 설명하기 싫고 과학적으로 이치적으로 저는 설명하고 싶으니까 영적으로 설명하고 본 거는 종교인이 하는 역할이고 또 우리가 성직자가 하는 역할이고 저는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제 운명은 아니고 또 그런 거는 또 제 사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빌면 여기 전기장이 생기니까 그거를 물에다가 염력으로 계속 기도를 하면 물에다가 잠시라도 스테이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물을 우리 인간이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 머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하고 하면은 그것도 좋은 나쁜 에너지보다 좋은 에너지를 계속해서 그러면 내 몸 안에 어떤 에너지가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좋은 거를 기도하지 나쁜 거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좋은 운을 받고 좋은 쪽으로 이제 운명이 흘러가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그걸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몸으로 많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할머니한테 받은 유산이 많아서 그래서 그걸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 사진을 보니까 이 할맛이 참 그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근데 제가 할머니한테 받은 유산 중에 가장 큰 것이 제가 요번에 이제 캄보디아 간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처음 캄보디아 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캄보디아 가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제가 캄보디아를 아니라 외국을 처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뭔가 가서 이것도 신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뭔가 나에게 뭔가 소명이라든지 조금이라도 뭔가 유익한 그런 것을 가지고
와야 될 계기가 아니겠나 이런데 사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힘든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식사를 하면서 제가 한문을 몰랐으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탁그 식사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에 200의 시가 딱 있더라고요. 200의 시가 그게 참 그림에서 200의 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위정이라는 시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추풍사로 잘 알려진 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 어, 뭐 가을 바람은 이제 뭐라죠? 어, 그 맑고 추풍청 이래 가을 바람은 추풍청 그 맑고 뭐 가을 추월명 가을 그러니까 이제 달은 밝은데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과연 거기에 감정이 그게 200의 시가 얼마나 잘 쓰는 시입니까? 전 정말 그런데 저 표현에 과연 감성이 우리나라 걸만한 감성이 들어가 있을까 하는 게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머릿속에 뭐 하나님이 저한테 뭐 영감을 주는 것처럼 밥을 먹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위정 그러면 정을 위하여잖아요. 자기들 말로 이라면 위정 뭐 우리나라 축풍사 뭐 가을바람의 시라 이런 뜻인데 근데 이게 이제 축풍청 이러면 가을바람 맑은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고 추월명 가을 발은 맑은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팔고 놓고는 뒤에는 낙엽이 떨어져 서산하게 흩날리고 까마귀는 돌아갈 둥지를 몰라 놀라고 아니 둥지 속에 있는 까마귀는 놀라고 뭐 이런 뜻 되지만 정말 놀라고 허여 허여 그러면 이제 까마귀가 확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전깃줄에 있는 게 더 나을 텐데 그 당시에 전깃줄이 없었으니까 뭐 앙상한 가지 낙엽이 떨어져 있는 앙상한 가지에 예를 들어서 막 그 까마귀가 그 앉아 있다가 사람이 후역을 하면 확 날아가는 그런 걸 연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밤에 참 사랑하는 사람은 만날 날이 언젠가 그러면서 그래 참 이 밤 오늘 이 밤에 정 때문에 참 어지럽다 어지러운 나이다 뭐 정 때문에 내가 참 마음이 심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러면은 여기에 앞에 게 추풍청 추월명이 과연 이렇게 해석하면은 그 감동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위정이 그래 위정도 정을 위하여 이 뜻은 아니잖아요. 정 때문에 그 우리나라 말이 정 때문에 내가 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추풍청도 가을 바람 서산한데 맑은데 그러니까 이게 서산한데 표현을 쓰기가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가을 바람 서산한데 추월명 달은 밝고 그게 달은 밝고가 되겠어요. 달은 차갑고 그게 여기에 차갑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냐 이죠. 우리나라 말 그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을 바람 스산하고 달은 차가운데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더 시적인 그이 문구를 설명하는데 낙엽은 떨어져 이리저리 흩어지고 그냥 바람 불면은 예? 그게 맑은 바람이겠어요. 바람 불면은 막 저기 가가지고 슉 쳐박히고 여기가 휙 날아가고 내 몸을 스치면 확 그만큼 쓸쓸하다는 뜻을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그 바람에 놀라서 어? 저, 저 나무 위에 있는 그 까마귀는 그냥 놀라가지고 보통 그때 까마귀 이제 이 까마귀는 왜 까치나 까마귀에는 이렇게 집을 나무 위에 이렇게 집을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지어놨는 그 아시죠? 우리 이제 그런 데는 까마귀 놀랄 수도 있고 둥지에 있는 까마귀 놀랄 수도 있고 그게 다 앙상한 가지에서만이 그게 보이는 그런 서정시거든요. 그런 건데 이 한문에서 과연 그런 표현이 쓸 수가 이렇게 그런 표현을 리얼하게끔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말은 딱 쓸 때는 이게 얼마나 감성적인 말로 바뀌는
그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걸 한문을 몰랐으면은 어? 거기서 그런 느낌이 들겠어요. 그러면서 아 정말 이 캄보디아 와서도 이 중국어가 판치고 있는 이런 캄보디아 와서도 우리말의 정서가 덕우수사구나. 여기서 제가 자신감이 확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아파가지고 밥을 못 먹었는데 힘이 팍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서 이제 일을 잘 돼가지고 제가 왔는데 그때 할머니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할머니가 내게 남겨준 유산이 정말 작지가 않구나. 그리고 할머니가 힘들 때마다 많은 도움을 그것도 할머니가 그걸 볼 수 있는 것도 할머니의 영감이고 할머니가 도와주시가 그걸 딱 밥 먹다가 뭘 왜 또 그걸 봐요. 그리고 자기 손자 가서 아픈 거 보니까 힘내라고 그걸 탁 눈에 띄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가을바람 그 내가 거기서 읽으면 가을바람 청이라고 읽고 가을 추월명이라고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가을바람 스산하고 달은 참 차가운데 이런 느낌이 탁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말이 정말 정서적이고 우수하고 그런 감성들을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말에 우리 그게 그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그게 언어적 통일성, 그죠? 언어적 통일성. 그러고 거기에 이념적 통일성. 그 언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그 사상이나 그 정신 체계를 이렇게 체계화시키는 말이거든요. 그게 일체화가 쫙 돼가 있다고요. 일체화가. 우수성 이건 두 번째요. 그게 일체화가 돼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라 그래야 될까? 충돌을 한다고 표현하면 뭐 오류를 범하지 않고 뭐가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다 보면 뭐가 안 맞으면 오류가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처음에는 맞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끼야 맞춰보 이건 또 아니라 이러면 처음부터 우리 가설이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지금 그 리세팅을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말에는 이렇게 딱 피워보면은 왜냐 다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퍼즐이 그거 뭐냐 오염되지 않은 말이고 그렇게 서늘해 오는 것에 처음부터 출발점이 틀리면은 나중에 또 틀리게 돼 있어요. 비슷한 것 같죠. 출발점이 틀리면 비슷한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는 그게 오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생체과학에서는 그 오류가 생기면 이제 아웃돼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말에는 그러한 통일성, 우리 말의 우선을 제가 자꾸 얘기를 한다 그런 게 그런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류가 생기지 않는. 그건 뭐냐면은 뿌리 깊은 민족이고 오염되지 않은 말을 가졌고 어찌 보면은 그게 천손 민족으로서의 타고난 그 소명이 우리나라에 내려왔다는 그러한 걸로 각색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우리가 주장하면 되잖아요. 주장할 때 무기가 없어가지고 뭐 하는 것이지. 그걸 각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논리적으로 맞춰서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고 설득시켜서 그것이 논리라는 것은 뭐냐 논리라는 것은요 현상과 논리는 틀립니다. 인문학을 전공해 보면은 현상 그러니까 현상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현상을 어떠한 것으로 알게끔 하느냐 지식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줘야 되고 그 심어주는 그것이 그 현상을 이해를 시키고 그 사람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학이 인류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네. 그래서 그런 가설이 우리가 세우고 논리를 만들어 가면은 그것이 하나의 미래에 이미 지나간 현상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현상이 그거와 달리 그거는 미래의 과거를 하는 그러니까 문화로서 아니면은 이념으로서 또 전 세계인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가치로서 자리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문화예요. 그냥 조상이 남겨준 그런 금이다 뭐다 그 자체로서의 문화로서 가치지만 그걸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스토리텔링이고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부각시키고 또 거기에다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생명을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이 아무리 화려해도 생명 있습니까? 생명 없잖아요. 냉정히만 말합시다. 아무리 아름다워.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스토리텔링을 입히고 거기에다가 어떤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제 얘기 뜻을 알겠습니까? 그것이 문화로고 그걸 잘해야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각색을 하고 연출을 하고 감독을 하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거기다가 역사에다가 무생물에다가 생명을 불어넣는 일. 그래서 제가 5천년 역사에 새 생명을 불어넣자 하는 것을 그 말이다니까요. 예. 그걸 잘해야 우리가 문화 인류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죠? 그래서 제가 일하는 모든 것들이 스토리텔링이 되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전 세계인의 공감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말로서 그러한 스토리로서 각색이 돼야 되지. 저 사람 말 들어보니 저것도 엉뚱한 저 엉터리가 없네. 과학적으로도 안 맞네. 그게 스토리텔링이 되겠습니까? 스토리텔링이 되겠어요. 제가 이거 지금 하는 말 중에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뭐 전혀 엉뚱하다 그럴 말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다 이치가 이치로 맞아 들어가겠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뭐 바보도 아닌데 생뚱맞게 엉뚱한 말 뭐 해야겠어요. 제가 바보입니까? 다들 이치에 맞는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지. 그렇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남겨준 위대한 이런 현상을 조상들의 그런 객관적인 이런 자료 또 여기에다가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불어넣고 거기에다가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더 찬란한 문화로 또 더 찬란한 자산으로 그렇게 더 빛나고 알리고 어나운스 해주고 그걸 전 세계인이 알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우리 후손들의 그 조상들을 대하는 뭐 자세 그리고 그 유산에 대한 보답 그건 결국은 뭐냐 우리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하는 바람이고 그런 조상들의 바람이 뭡니까? 복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런 조상들이 바라는 걸 해야 우리가 복을 받지. 조상들이 안 원하는 걸 하는데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조상들이 바라는 거를 우리가 하면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맨날 내한테 바라는 걸 바란다 조상한테. 뭐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조상들이 바라는 걸 하는데 조상들이 안 해줄 조상 어디 있습니까? 이치적으로. 마치겠습니다.